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광통신이 지속된 하락과 조정에서 드디어 반등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장에 나왔었던 27%의 폭발적인 상승 테스트였고요. 종가까지 가니까 18% 정도로 상승의 폭이 조금은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등의 시작은 바로 지금이다라고 주앵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대응 전략과 월요일부터 바로 확인해 줘야 되는 타점까지 주앵커가 도움을 빠르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으로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주앵커가 잠시 기사 하나를 띄워드렸습니다. AI와 6G 기대감에 5G 테마도 급등, 그래서 대한광통신 주가도 한박 웃음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본다면 이것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안쪽에 있는 내부를 보시게 되면 대한광통신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지금 출발하는 자리가 맞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지금 2달 정도 이어졌었던 우리 대한광통신의 조정, 외인들, 기관, 누가 빠져나가는 거냐, 세력들이 원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억압된 자리, 의도된 하락이었다라고 주앵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왜 지금부터 바뀔 수밖에 없느냐? 일단 첫 번째, 미국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장에서 조정의 기미가 사라지고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것도 당연히 맞습니다만 대한광통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이야기예요. 지금 미국 현지 법인인 TFO 아메리카, 여기를 통해서 북미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데이터 센터로 공급되는 대한광통신의 864심, 이 초고심수 광케이블의 1차, 2차 공급 계약 이미 끝났다라고 전에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411억 원 규모의 계약이며 그게 바로 첫 단추였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411억 원, 이 규모의 실물 케이블이 언제? 2026년 7월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주앵커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미국 현지 납품에 돌입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졌는데 왜 이 시점이 결정적이냐? 수주 계약과 실제 납품, 이 사이에는요, 당연하게도 시차가 존재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는 미래 계약에 대한, 미래 매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좌지우지됩니다. 근데 실제로 납품, 배가 미국으로 떠나는 순간부터는요, 회계상 매출로 잡혀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 주식시장, 우리 대한광통신을 외면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저 기대감이었다. 아직 매출로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의 조정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조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광통신을 억압하고 눌렀었던 한 가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매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은 7월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대한광통신을 누르고 잠시 상승을 밀었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다? 대한광통신이 오히려 제대로 된 힘을 받고 올라가는 자리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요, 이 실적 모멘텀 완전히 잊어버렸었죠. 그런데 지금 7월 납품 개시 시점과 맞물리면서 국내 생산기지에는 전량 제조된 초고심수 제품의 선적도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재무제표상 기대 구간이 아니라 분기 매출로 찍혀버린다. 그러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까지 되고 있는 자리라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광통신 AI 광통신 864심,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었던 폭발적인 상승도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번 주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종가는 12,600원,
18.31% 상승 마감을 어제 금요일장에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평선과 차트를 좀 더 보시게 되면요. 지금의 이평선 5일선을 필두로 고개를 빳빳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RSI와 심리도까지 뽑아보게 되면요. RSI는 41로 여태 있었던 자리보다 조금 더 상승된 자리, 슬슬 힘을 머금기 시작하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차트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왼쪽 아래를 통해서 수치로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 금요일 자리에서 거래량은 무려 3천만 주 거래량이 일어났습니다. 자,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 6배는 많았어요. 그러면서 상승이 힘이 실린 것이다 라는 거에 확실히 우리한테 인정을 시켜주는 자리죠. 그리고 어제 분명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외인들과 기관 둘 다 순매수로 일관하는 모습을 분명 장중에는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나니까 둘 다 어느 정도 기관은 7만 주, 외인들은 25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다만 절대로 투매하는 모습은 아니라 정리를 1차원적으로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어제 주가가 27%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5% 이상에서부터 외인들과 기관의 이 정리가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종가에는 18% 상승 마감이다 라고 보여줬다라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도 있었지만 25% 위쪽부터는 정리,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잠깐 보게 되면서 상승의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18%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 다 정리를 했다. 투매가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월요일부터 다시 뭐다? 재진입할 자리를 마련해둔 채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던지고 차익 실현하고 우리는 나가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 수익 보고 다시 들어올 거야. 그 자리는 남겨놔야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공매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야, 이거 정말 매매 비중이 1.7%, 공매도가 힘을 빼고 있구나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평균가는 12,669원으로 종가랑 고작 69원 차이였어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은 수익권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정말 가지려고 해서 가져간 게 아니다. 즉 주도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세력에게 넘어가 있으며 이 공매도권의 수익권 들어간 것은 누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외인들과 기관의 차익 실현 때문에 조금 가져간 것뿐이다. 분명하게 주앵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지금 대한광통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주앵커? 좋다며 지금 자리. 근데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 안 된다? 타이밍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대한광통신을 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고 들어가 주셔야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앵커가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월요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타점까지 도움을 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한광통신의 내용이 조금 더 있느냐? 864심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있죠. 이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왜 하필 이걸로 가야 되는가? AI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병목을 뚫어내는 광 인터커넥트의 진실의 주인커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이 대규모 GPU 클러스터가 데이터 센터 내부에 구축이 되면서 서버와 이 네트워킹 장비 간에 오고 가는 트래픽 양이 기존의 클라우드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한정된 데이터 센터 내부의 배선 관로 공간이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두껍고 무겁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지금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의 864심 초고심수 광 케이블 이걸로 해야 된다. 왜? 이게 뭔데? 자, 한 개의 케이블 관로 안에다가 860개의 광섬유 코어를 극한의 밀도로 집약시킨 하이테크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한광통신, 대한민국에서 뭐다? 유일하다. 이미 너무나도 저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술이 이제 어디로? 미국으로 가서 위아래 캐나다가 됐든 어디가 됐든 북미가 됐든 점점 길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데이터 센터는요, 이미 지어진 건물의 배선 관로 공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미국만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센터 자체입니다. 데이터 센터. 짓고 나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를 새로 못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관로를 그대로 쓰면서 용량만 늘려야 됐는데 그 기술을 누구? 대한광통신이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대용량 트래픽까지 초저지연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한다. 그럼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무조건 필연적으로 써야 한다. 우리 대한광통신을. 그러면서부터 앞으로의 수주와 계약이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서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안 그래도 기억나시죠?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인수. 우리 대한광통신이 90%의 지분율을 가져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면서 길이 활짝 뚫려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7월부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대한광통신의 기술 내용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먼저 KT가 있습니다. KT. 이 KT는 뭐냐? 여의도 데이터 센터 금융으로 들어갑니다. 금융 인프라 확대에 따른 대한광통신 협력사 부각 시너지를 봤다라고 전해졌는데 왜 이게 일반 IDC 수혜와 다르냐? 대한광통신은요, 일반 IDC와 비교했을 때 금융거래 데이터 전송의 무결성 그리고 초저지연 성능을 극한으로 요구하는 건데 그걸 대한광통신이 광코어 고품질 케이블 공급 능력 검증이 됐다. 그래서 수혜받는 게 무엇이다? 대한광통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전해졌어요. 그리고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도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얘는 알고만 계십시오. 참고용으로. ADR. 주식 예탁 증서 상장 흥행에 대해서 대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지금 밸류체인, 한국의 반도체 밸류체인과 연결되면서 고대역폭 데이터, 인프라 기업들, 즉 광통신인 대한광통신에다가 힘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인식도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의 대한광통신의 자리는 어때요? 냉정하게. 어떻습니까? 월요일만 기다리셔도 좋다는 거예요. 나 금요일 자리에 못 잡았는데 주앵커 상관없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분할로 접근하기 그리고 내 물량을 걸어 잠가서 진입하기 가장 좋은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앵커가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대응 전략과 월요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타점을 지금 무료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대한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요. 지금 일단 바로 토요일과 일요일 확인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보여드리면서 타점, 월요일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도움을 주앵커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 보고 잘 하는지를 무료로 실력을 한번 발휘해 드릴게요.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는 대한광통신 소식과 공시, 뉴스가 조금 늦어. 주앵커가 대한광통신의 소통반까지 보유 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앵커의 특별 선물 주말을 맞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대한광통신 뒤를 이을 수 있는 실시간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떤 정책에 엮여 있는지 그걸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실제로 주앵커가 바로 직전에 봤었던 종목과 섹터, 정책,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까지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고 선물 증정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전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혹시 깜빡하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나는 대한이 조금 더 급해. 대한이라고 먼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선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 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양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양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양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